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본인이 일을 나간대요. 일용직 비슷한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아주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죠. 관리비는 계속 나오죠. 들어오는 건 없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표영호TV에서는 지난 23년 1월 12일에 광명역 상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격려도 받았고 또 협박성 메일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광명역 그때 그 자리에서 길 건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체크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긴급점검 광명역 상권 두 번째입니다. 광명역 주변으로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아울렛 등의 대형 유통 판매점이 들어서 있고요. 매우 큰 규모의 중앙대 대학병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이곳 광명역 인근으로 정말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의도와 안산을 오고 가는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콕 집어주신 바로 그 건물 앞인데요. 이 건물은 2019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됐는데 아직 공실투성입니다. 지금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 5,900평이 조금 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36,000평이 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 656개 호실, 상가가 228개 호실이 있죠. 그러나 이 좋은 위치에도 상가는 90%가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부동산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텅 비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 정부 때 아마 2017년인가 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상가는. 그런데 여기가 2019년 10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여파가 그대로 오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 알바들 내보내게 되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임대료도 비싼 데다가 그렇죠. 임금 오르고 그러면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영업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내서 본인이 가져갈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를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또 그 돈 주고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임대를 안 넣겠다는 얘기죠. 상가는 보통 대출이 많아야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본인이 일을 나간대요. 다른데 예, 이자 내려고. 임대료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지금 일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일용직 비슷한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아주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상가들이 보통 이제 테두리 쪽으로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2억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대 수익은 10억 넘는 거는 보통 1억에 400에서 500 정도의 월세를 기대를 했는데 막상 입주 시에 경기가 나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5천에 뭐 200이라도 뺄 수 있으면 빼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빈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죠. 관리비는 계속 나오죠. 들어오는 건 없죠. 자기 돈 몇 억 쏟아놓고도 지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에 한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한 50%,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1층 상가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것들 몇 개들도 주인들이 직접 고육식적으로 하는 거지 진짜 임대가 나가서 나가는 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자이타워랑 옆에 붙어있는 건물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가 또 공실입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거야 진짜. 저희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곳 역시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공급량 조절 실패, 즉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공허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다 완판은 된 거잖아요, 그죠? 거의 다 팔렸는데 특히나 이제 입주 시점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피해를 받고 넘기려고 했던 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내고 싶지 않아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본인의 재산이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중도금 자체를 다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본인한테 압류가 들어올까 봐 할 수 없이 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죠. 그냥 포기했으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피 붙여 팔려다가 예. 못 팔고 마이너스 피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에도 안 팔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의 상가들은 왜 이렇게 무덤이 되었을까요? 이곳 광명역 인근은 행정지역상 광명시 일직동에 포함됩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광명시 전체 인구가 28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 일직동 인구는 2만 1,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역 주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특별함이 없는 인접 상가를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파트 상가마저도 단지 내 소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여기는 특이합니다. 왜냐면 저기가 중대병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흰 건물 쪽이 코스트코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광명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퉁이에 있는 이 상가도 지금 공실입니다. 좋은 입지지만 실패한 사례 직접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당초에 여기 2칸을 받았었는데 이제 한 칸은 가져갈 생각을 했고요.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을 하고 잡은 건데 네. 막상 입주 때가 될 때 안 팔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한 칸을 잔금을 치르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까 봐 결국 그것도 포기를 하고 두 개 다 포기한 건가요? 두 개 다 포기해서 한 2억 손실을 봤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행운이었던 거죠. 왜 행운이었습니까? 가져갔으면 지금 돈만 들어갔고 아무런 임대도 안 나가고 아무런 득이 오히려 빚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을 했기 때문에 완판을 했어도 잔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먹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차피 자기들 이익금이 계약금 10% 넘어가요. 어차피.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 한 칸이 한 10억씩 했어요. 네. 10억에 팔았는데 그 잔금이 다 들어왔으면 10억이 들어오는 거지만 계약금 10%만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9억이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가를 한 칸 한 칸 팔려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시행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몇백억 손해봤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죠. 지식산업센터고 아파트고 뭐든 간에 상가를 무조건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져서 분양만 잘 되면 그야말로 뭐 떼돈을 버는 거니까 상가를 짓죠. 그래서 또 분양을 하면 분양이 또 완판돼요. 다 팔려요. 그러니까 계속 상가는 지어지고 또 팔리고,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 내 돈을 다 주고 산 상가라면 뭐 내 돈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출 받아서 사셨거든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상가 비율을 조금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무조건 그 비율에 맞춰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가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개발사들은 노력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강남대로에도요 큰 빌딩이 들어서면 상가는 분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용적률도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저도 카페라는 것도 해보고요, 커피숍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깃집도 제가 운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 왜 흔한 말로 아니 뭐 장사나 하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장사나 하지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분들,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이분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응원을 줘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곳의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3일 동안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4-5시간 이상 여기에서 머물러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정말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놀리고 있거든요. 부동산 참 어렵죠. 여러분, 뭔가 분양을 받거나 또는 임차를 해서 장사를 하시려면 진짜 발품 꼭 파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프랜차이즈 담당자분들의 말만 믿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거나 하셔서는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